2022년 1월 19일 어제 기준이네요. JP 모건 체이스 되겠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전쟁이 나면 화폐를 찍을 거고 결국 금값이 오를 것, 전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이 오를 것 때문에 지금은 금이나 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많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뭐 제가 이전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정치나 국제정세 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데이터적으로 바라봤을 때 또 그런 팔방미인적인 게 뭐냐면, 지금 갈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성공적인 리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하나 좀 더 한다면 디플레이션도 가능하죠. 왜냐면 결국에 지금 긴축적인 칼을 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절대 안 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연준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이 중앙은행들도 계속 학습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도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이미 배웠어서 절대 여기로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리플레이션인데,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성공적으로 이제 경제가 회복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리플레이션 기간에서 금과 은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을 냈고요. 이것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나은데, 이게 이제 각 그 상황별 수익률을 레이 달리오가 표시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석세스 리플레이션이냐, 그리고 마지막은 디플레이션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이 골드를 보죠. 우리는 여기 골드를,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어떤 자산보다도 더 좋습니다. 가장 좋은 수익을 내요, 금이. 그리고 금이 좋다는 건 은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석세스 리플레이션일 때도 보면은 금이 괜찮아요. 오히려 수익이 되게 잘 나와요. 이때는 사실 상관할 게 없는 게 모든 자산이 수익이 다 잘 나옵니다. 주식, 채권, 물가연동 채권, 금 다 좋아요. 성공적인 리플레이션 기간 2008년부터 2012년 이때 금 가격 많이 올랐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 원자재들 많이 올랐으니까. 그랬고, 이제 만약에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 대공황 때죠. 일단 주식을 사면 아주 가장 최악입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89%까지 폭락을 해요, 주가 지수가요. 그리고 이제 물가연동 채권도 가장 최악의 수익을 내고, 여기서 살아남는 건 채권이고 오히려 이건 수익을 내긴 하는데, 여기서 버틴 거 금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세 개의 모든 상황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는 베스트, 그리고 여기서는 굿, 그리고 여기서는 쏘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여기로 가더라도, 디플레이션으로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지켜주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쳤을 때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굿을 넘어서 한 베리굿까지 될 거예요. 베리굿. 왜냐면 금이라는 거는 환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베스트냐 베리굿이냐 굿이냐, 지금 셋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나열해 봤을 때 셋 중에 하나다. 베스트냐 베리굿이냐, 베리 양베리 개소리고요, 굿이냐,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나열해 봤을 때 셋 중에 하나다. 베스트냐 베리굿이냐, 베리 양베리 개소리고요, 굿이냐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모건은 은매집 아직 하나요? 보유랑 속이지는 못하나요? 물론 CME에 있는 보유랑을 속이는 거는 어렵겠지만, 이제 거기 CME 그룹에서 개인 금고로, 은행 금고로 가져온 은은 속이려면 속일 수도 있겠죠. 그 은 매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지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것도 확인 안 한 지 또 몇 개월쯤 된 것 같은데 한번 슬쩍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어제 기준이네요. JP 모건 체이스 되겠다. 다시 올랐네요. 더 많이 샀네요. 저번에 봤을 때 1억 7,900만 온스였나? 1억 7,900만 온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아마 그때 실시간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1억 7,900만 온스였는데 지금 1억 8,500만 온스로 늘었네요. 조금 더 샀습니다. 몇이야? 600만 온스를, 트로이 온스를 더 샀네요. 그러네. 이 자식들이 이거 은을 더 산단 말이야. 올리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산 거지. 향후 실버 몇 %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얼마나 오를지 이런 거를 알아맞추는 거는 정말 어렵죠. 근데 다만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 동안 이제 은의 거대 상승률을 보면은 가장 낮았을 때가 11배,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32배였어요. 사실 그러면 이 사이 언저리에서 이번에 거대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오게 될 텐데, 개인적인 저 생각으로 하자면 전 요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르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이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1970년부터 1980년대거든요. 근데 이때 일단 인플레이션이 매우 강하긴 했는데, 물론 지금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지금은 이 시대보다도 더 심한 건 이때 실질금리보다 현재의 실질금리가 더 낮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것도, 일단 제가 금과 은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실질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때 가장 낮았을 때가 마이너스 5.86%예요. 인플레이션이 14%까지 오른 건 대단한 거지만 그때 금리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실질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86인데 그럼 지금은 얼마냐? 현재를 보시면 현재는 마이너스 6.56%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그 1970년부터 1980년대보다 실질금리가 더 낮은데, 이 사이클은 총 3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저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고점 단계인데, 그럼 벌써부터 마이너스 6.5%인데 여기가 얼마일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70년대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이거에서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린 뉴딜로 가면서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이제 각광받고 있잖아요. 은의 공급은 내려가고 은의 수요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요. 뭐 근데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은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요. 현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나 공급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서 실질금리까지 저렇게 된다는 건 오히려 1970년대보다 더 높은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3200%보다 더 높은 상승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뭐 예측이고, 뭐 사실 뭐 예측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뭐 그냥 저의 생각은 요렇다는 거. 안녕하세요. 올해 실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고점은 언제쯤일까요? 사실 그 막 올해 안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고점이 어딜지 맞출 수 있으면 저는 몇 년 안에, 한 2, 3년 안에 이제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올해 안에 막 오를지 떨어질지 맞추는 것도 그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그거는 뭐 진짜 전 세계에 손꼽히는 투자의 대가들도 사실 못한다고 말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대단한 능력이고, 사실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없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의 얕은 지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 폭등 임박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남겼죠. 이 금 가격은 결국에 은 가격이랑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대 상승장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거대 상승장인데, 보통 이 바닥을 찍을 때 컵 앤 핸들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컵과 핸들의 모양을 가진 그런 이제 U자 형태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지금 또 똑같은 컵 앤 핸들 패턴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같은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금 거대 상승장이 요만큼 시작할 수 있는 거라서 올해로 따지자면 당연히 상승의 시작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건 은은 당연히 금을 보고 따라가는 게 은이니까요. 은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마지막 영상 부분을 가면 이게 이제 그 삼각수렴 패턴이라 그래서 가격이 언제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이런 걸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그런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지지선이 있죠. 이 지지선은 뭐냐면 가격을 지켜줘서 지지선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 부분 가격을 지켜주고 있죠. 근데 요 부분 또 여기까지 내려왔더니 가격을 지키고 올라가죠. 다음에 여기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을 때 여기도 지켜줬고, 이렇게 가격을 지켜주는 이 선을 지지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저항선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요거는 이 선에 부닥치면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격을 상승하는 걸 저항하는 이런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 한 점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간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삼각수렴 패턴이라 그래서 이게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집결을 하고 마지막엔 발산을 하거든요. 보통 이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아래로 빠지든 위로 빠지든 해요. 그렇게 한번 이 저항선이나 그 추세선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그쪽으로 정말 강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계점이 한 6월 정도로 보이니 이 6월 이전에 큰 가격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야띠야뜬 지식 정도라는 거, 지금 가격부터 10배 아니면 2019년 가격부터요. 정확히는 그게 저점 기준이니까 우리 이번 사이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은가격이 최저점이 12달러였어요. 그러면 가장 적게 오른다고 했을 때 11배,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 32배니까 11배면은 144달러겠죠. 그리고 32배라고 한다면 24에 36이니까 384달러인가요? 제 암산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뿐이지 요 사이에서 나오던가. 근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의 얕은 또 지식이라는 점, 사실 제가 가격을 예측하고 뭐 고점을 예측해서 뭐 고점인 뭐 이 가격에서는 이 가격은 고점이니까 이때 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예, 왜냐면 저 자체가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정확한 매수 매도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금과 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그 요소들의 뭐 지표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린 가격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